저는 67세의 나이에도 개인 택시를 몰며 꿋꿋하게 삶을 꾸려가는 김태수입니다. 젊은 시절 작은 건설업체를 운영하며 한때는 잘 나갔지만 믿었던 동업자에게 사기를 당해 모든 것을 잃었던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그 후로 저는 사람을 쉽게 믿지 않게 되었습니다. 특히 돈이나 재산이 관련된 일이라면 더욱 그랬습니다. 5년 전 아내를 떠나보낸 후 저는 35살 된 아들 김현우와 단둘이 살고 있습니다. 아들은 저와 달리 말수가 적고 내성적이지만 성실하게 구청 공무원으로 10년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처럼 현우가 차려준 저녁 식탁에 마주 앉았을 때였습니다. 평소와 달리 진지한 표정을 한 아들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진지하게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곧 인사드릴게요. 그 한마디에 제 젓가락질이 멈췄습니다. 아들이 원래 이런 말을 쉽게 꺼내는 성격이 아닌데 뭔가 다르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인데? 나이는? 아버지, 일단 만나보시고 판단해 주세요. 제가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는 현우의 말에 제 마음속에 불안감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얼굴도 안 보여주고 그저 만나보라는 말만 하는 아들이 왠지 모르게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아니다. 결혼은 집안일인데 얼굴도 안 보여주고 그게 무슨 말이야. 너 원래 이런 애가 아니었잖아.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습니다. 아들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의 의심 가득한 성격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혹시 재산을 노리고 접근한 건 아닐까? 공무원인 아들, 그리고 비록 크지는 않지만 내가 평생 모은 재산까지 생각하면 분명 누군가에게는 괜찮은 조건일 텐데 며칠 동안 그 생각에 사로잡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오랜 택시기사 후배인 박 씨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형님, 혹시 형님 아들이 만나는 여자의 이야기 들으셨어요? 뭔 소리야? 아, 제가 우연히 들었는데 그 여자애가 저희 동네 작은 백반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던데요. 그 말에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곧바로 결심했습니다.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말 거야. 손에 흙 묻혀도 사람 속은 제대로 봐야지.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낡은 재킷을 걸치고 모자를 푹 눌러 썼습니다. 그저 평범한 택시 기사처럼 보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박 씨가 알려준 백반집을 향해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제 특별한 임무가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박 씨가 알려준 백반집은 시장 근처에 있는 작은 가게였습니다. 점심시간이 막 시작되는 정오, 저는 맛있는 집이라는 소박한 간판을 단 백반집 앞에 택시를 세웠습니다. 마음을 가다듬고 깊은 숨을 들이마신 후 식당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어서 오세요. 주방에서 뛰어나온 젊은 여성이 환한 미소로 저를 맞았습니다. 키는 보통이고 단정한 인상, 머리를 뒤로 묶고 앞치마를 두른 모습이 깔끔해 보였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이수빈. 제 아들 현우가 만나고 있는 여자였습니다. 백반 하나 주세요. 된장국은 안 짜죠? 저는 일부러 목소리를 낮추고 투박한 말투를 썼습니다. 수빈은 밝은 표정으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싱겁게 해드릴게요. 물 먼저 드릴게요. 더우시죠? 저는 묵묵히 고개만 끄덕이며 그녀를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빈은 손님들 사이를 바쁘게 오가며 주문을 받고 음식을 날랐습니다. 말투는 부드럽고 정중했지만 손은 쉴 새 없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주방 아주머니와 대화할 때도 존댓말을 잊지 않았고 손님들에게는 항상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겉모습만 봐서는 괜찮은데 첫인상만으론 판단할 수 없어. 며칠 더 지켜보자. 밥을 먹는 내내 제 눈은 그녀를 쫓았습니다. 식사 중간에 한 손님이 반찬을 바닥에 쏟는 일이 있었습니다. 수빈은 즉시 행주와 걸레를 들고 다가가 무릎을 꿇고 바닥을 닦았습니다. 괜찮으세요? 제가 새로 가져다 드릴게요. 그녀의 눈짓 하나, 말 한마디에서 다정하고 착한 성격이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계산을 할 때도 정확했고 잔돈을 건네줄 때도
두 손으로 공손하게 건네주었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또 오세요. 식당을 나온 저는 택시 안에서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떤 속셈이 있어서 내 아들에게 접근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본 모습은 그런 것과는 거리가 멀어 보여. 하지만 동시에 아직 모르는 거야. 사람은 겉모습만으로 판단하면 안 돼. 라고 스스로를 경계했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저는 계속해서 택시 기사 행세를 하며 백반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녀의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틀째, 저는 손님이 뜸한 오후 늦게 백반집을 찾았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한두 명의 손님만 남아있는 한적한 시간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제도 오신 분이시죠? 수빈이 저를 알아보며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놀랐지만 내색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제 먹어보니 맛있어서 또 왔어요. 손님이 적어서인지 식당은 조용했습니다. 수빈은 라디오를 들으며 콧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계산적이고 의도적인 사람이라면 이런 자연스러운 모습은 보이기 어려울 텐데 저는 그녀의 자연스러운 모습에 묘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때 할머니 손님 한 분이 실수로 물컵을 깨뜨렸습니다. 수빈은 할머니가 다치지 않았는지 먼저 살핀 후 자신의 옷자락이 젖는 것도 잊고 무릎을 꿇어 바닥에 유리 조각을 치웠습니다. 할머니의 젖은 옷을 수건으로 닦아드리는 그녀의 모습은 진심이 아니라면 나올 수 없는 배려였습니다. 셋째 날, 저는 그녀의 진심을 시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계산할 때가 되어 주머니를 뒤적거리며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이상하네. 내가 지갑을 안 가져왔네요. 집이 좀 멀어서. 주방 아주머니가 난처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지만 수빈은 망설임 없이 나섰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대신 낼게요. 다음에 오실 때 주시면 되니까요. 수빈은 자신의 지갑에서 돈을 꺼내 계산대에 놓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정말 착한 아이구나. 하지만 동시에 이것도 다 계획된 연기일 수도 있어. 라는 의심의 끈을 놓지 못했습니다. 넷째 날, 저는 또 다른 상황을 목격했습니다. 주방 아주머니가 허리를 다쳐 일어서지 못하자 수빈은 망설임 없이 앞치마를 벗고 주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모, 오늘은 제가 다 할게요. 병원부터 가세요. 아르바이트생이 이렇게까지 할 이유가 있을까 싶었습니다. 그녀는 손님이 보든 안 보든 한결같은 성실함으로 설거지를 하고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밥을 다 먹고도 한참을 더 앉아 그녀의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정말 고생하네, 저 아가씨. 식당을 나선 저는 복잡한 마음을 정리할 수 없었습니다. 처음 품었던 의심이 흔들리기 시작했지만 아직 완전히 믿기에는 이르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 며칠 더 지켜봐야겠어. 사람은 쉽게 판단하는 게 아니야. 다섯째 날, 저는 평소보다 일찍 백반집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식당에 바로 들어가지 않고 주변 동네를 둘러보며 수빈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골목길에 있는 작은 슈퍼마켓에 들러 음료수를 하나 사고 주인 아주머니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사장님, 이 근처에 오래 사셨나요? 네, 한 15년 정도 됐죠. 왜요? 백반집에서 일하는 젊은 아가씨가 있던데 혹시 그 집 딸인가요? 슈퍼마켓 사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수빈이 말씀하시는 거군요. 그 애는 참 안 됐어요. 왜요? 무슨 일이라도? 사장은 조심스럽게 수빈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몇 년 전 아버지가 보증을 잘못 써서 집안이 망했고 빚더미에 앉게 되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마저 작년에 돌아가셨다는 충격적인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연락이 끊긴 지 오래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아들이 가진 재산을 보고 접근한 건 아닐까? 오래전 믿었던 직원에게 배신당했던 저의 과거가 수빈의 가정 형편과 겹쳐 보였습니다. 저는 다시 의심의 늪에 빠져들었습니다. 아무리 착해 보이고 성실해 보여도 결국은 돈 때문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다른 동네 지인들에게도 수빈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택시기사 선배들과 차 한 잔을 마시며 나온 이야기들은 저의 의심을 더욱 깊게 만들었습니다. 그 집 딸, 예전에 그 집 아버지 때문에 동네가 시끄러웠지. 그런 집 딸이라면 결혼 상대로는 좀 그렇지 않나. 글쎄, 요즘 세상의 집안 배경이 중요하긴 하지. 특히 빚이 있는 집이라면. 동네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들을수록 수빈이 현우에게 접근한 것이 정말 순수한 만남일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공무원이고 아버지도 택시는 하지만 그래도 재산이 좀 있으니까 그런 걸 보고 접근했을 수도 있어. 저는 혼자 중얼거리며 백반집 앞을 지나쳤습니다. 마음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저는 현우가 퇴근하기를 기다렸습니다. 현우가 문을 열고 들어오자 저는 그를 거실로 불렀습니다. 현우야, 잠깐 이야기 좀 하자. 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그 여자 집안 상황은 어떤가? 현우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는 제 눈치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왜 갑자기? 대답이나 해라. 집안이 어떻게 되는 집이냐고. 가정 형편이 좀 어려워요. 하지만 그런 것 때문에 만나는 게 아니라. 역시 그렇군. 저는 아들의 순진함에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현우야, 너 혹시 그 애가 너한테 돈 이야기한 적 없나? 아버지, 그런 말씀하시면 안 돼요. 수빈이는 그런 애가 아니에요. 저는 아들의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남자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하지만 세상은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단순하지 않아. 아버지, 그래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지켜보자. 이번엔 정체를 밝히고 직접 만나볼 거야. 현우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완고한 성격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지난 며칠간 본 수빈의 모습과 오늘 들은 이야기들이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맴돌았습니다. 진짜 착한 애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계산적인 애일 수도 있고,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람을 판단하는 일이 이렇게 어려운 줄은 몰랐습니다. 내일은 정체를 밝히고 직접 물어봐야겠어. 그래야 확실히 알 수 있을 거야. 다음 날, 저는 오랜 고민 끝에 결심을 굳혔습니다. 더 이상 숨어서 지켜볼 수는 없었습니다.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해봐야 진실을 알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오후 2시쯤 저는 손님이 거의 없는 시간을 노려 백반집에 들어갔습니다. 수빈은 테이블을 닦고 있었고 주방 아주머니는 뒷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도 백반 드시겠어요? 수빈이 평소와 같이 밝게 인사했지만 제 표정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아니요. 오늘은 잠깐 이야기 좀 하고 싶어서 왔어요. 수빈은 제 진지한 표정을 보고 당황한 듯 보였습니다. 우리는 식당 한쪽에 있는 작은 벤치에 마주 앉았습니다. 오후에 따스한 햇살이 골목길에 내려앉아 있었지만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내쉬며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김현우 아버지입니다. 수빈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녀의 손이 무릎 위에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현우 오빠, 아버지세요? 네. 그동안 계속 지켜봤어요. 택시 기사처럼 행동했지만 다 당신을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수빈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당황스러움과 함께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아저씨가 정말 현우 오빠 아버지세요? 그렇습니다. 며칠 전에 현우가 만나는 사람이 있다고 했을 때부터 내가 많이 의심했소. 제 목소리에는 미안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괜한 걱정일 수도 있지만 세상이 험해서 말이요. 특히 우리 현우는 순진한 편이라 혹시라도 나쁜 의도로 접근하는 건 아닌가 싶어서요. 수빈은 고개를 숙이고 한참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솔직하게 말해주시면 됩니다. 현우를 어떻게 만났는지, 왜 만나게 됐는지,
수빈은 눈물을 닦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우 오빠는 제가 어려울 때 도움을 주신 분이에요. 몇 달 전에 어머니 기일에 혼자 성묘를 갔는데 갑자기 비가 와서 우산이 없었거든요. 그때 현우 오빠가 우산을 빌려주셨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정말 친구로 만났어요. 그녀는 울먹였습니다. 현우 오빠가 착하시고 따뜻한 분이라서 제가 힘들 때 많이 위로해 주셨거든요. 저는 정말 현우 오빠가 좋아서 만나는 거예요. 저는 수빈의 말을 들으며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진실인지 거짓인지 확신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당신 집안 형편이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아니에요? 수빈은 고개를 들며 강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런 것 때문에 현우 오빠를 만나는 게 아니에요. 정말 현우 오빠가 좋아서 현우 오빠와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해서 만나는 거예요. 저는 수빈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눈물로 가득한 그 눈에서 무언가를 찾으려 했습니다. 어떤 오해든 받아들이겠어요. 그만큼 제가 아직 많이 부족한 사람이니까요. 하지만 한 가지만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현우 오빠를 정말 진심으로 좋아해요. 그 마음만은 거짓이 아니에요. 저는 한참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수빈의 눈물과 떨리는 목소리에서 진실을 느꼈지만 아직도 완전히 믿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렇다면 시간을 두고 지켜보겠습니다. 현우도 소중한 내 아들이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어색하게 헤어진 후 저는 수빈이 식당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며 복잡한 마음을 정리하려 했습니다. 진심일까? 아니면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수빈과의 대화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수빈의 눈물과 떨리는 목소리가 진실처럼 느껴졌지만 한편으로는 여전히 의심의 여지가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며칠 동안 백반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집안 분위기가 무거워졌고 아들 현우도 아버지의 눈치를 보며 조심스러워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저는 택시 운전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백반집 주방 아주머니를 우연히 만났습니다. 아주머니는 저를 알아보고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아저씨, 요즘 안 보이시더라고요. 수빈이가 많이 걱정하고 있어요. 아, 네. 요즘 좀 바빠서요. 아주머니는 진지한 표정으로 저를 근처 커피숍으로 이끌었습니다. 아저씨가 수빈이 아버지시라는 거 수빈이가 말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애 정말 착한 애예요. 아저씨가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요. 아주머니는 차 한 잔을 들고 수빈에 대한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들려주었습니다. 저번에 우리 손자 등록금 없다고 했을 때 말이에요. 수빈이가 말없이 봉투를 내놓더라고요. 자기 이름도 말하지 않고 이거라도 보태세요라고 하면서요. 50만 원이었어요. 그 애한테는 큰 돈인데 아르바이트 받은 걸 거의 다 준 거였죠. 저는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있어요. 지난달에 동네 할머니가 쓰러지셨을 때도 수빈이가 병원까지 모시고 가서 밤새 간병했어요. 아무도 모르게. 그런 일은 셀 수도 없어요. 아주머니는 가방에서 작은 수건 하나를 꺼내 저에게 건넸습니다. 이거 아저씨가 지갑 안 가져왔다고 했을 때 수빈이가 밥값 대신 낸 거예요. 그날 이거 빨아서 아저씨한테 꼭 전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수건을 받아들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작고 낡은 수건이었지만 정성스럽게 빨아서 다려진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 애가 이걸 네. 그리고 하는 말이 그 아저씨가 좋은 분 같아요. 택시 운전하시느라 고생 많으실 텐데 라고 하더라고요. 아주머니의 말을 들으며 제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그동안 제가 품었던 의심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그 아이 진짜였구나. 저는 커피숍을 나와 수건을 손에 꼭 쥐고 골목길을 걸었습니다. 오랜만에 마음이 따뜻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내가 처음으로 진심을 잘못 봤구나. 부끄럽다.
저는 수건을 가슴에 넣고 백반집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더 이상 의심하는 눈이 아니라 며느리를 보는 마음으로 그녀를 만나고 싶었습니다. 백반집 앞에서 유리창 너머로 열심히 일하는 수빈의 모습을 보며 저는 마음을 정했습니다. 정말 좋은 아이구나. 우리 현우 녀석이 복이 있어서 이런 아이를 만났구나. 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수빈을 우리 가족으로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현우가 퇴근하기를 기다렸습니다. 수빈이 빨아준 수건을 테이블 위에 가지런히 올려놓고 현우가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현우야, 잠깐 이리 와서 앉아라. 현우는 제 달라진 분위기를 느끼며 조심스럽게 소파에 앉았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현우야, 너 그 아이 꼭 잡아라. 현우는 갑작스러운 제 말에 당황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수빈을 의심하던 아버지였는데 갑자기 이런 말을 하니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저는 테이블 위에 수건을 집어 현우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내가 틀렸더라. 저는 지난 며칠간 있었던 일들을 현우에게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택시기사로 변장했던 일, 수빈을 지켜본 일, 그리고 오늘 주방 아주머니에게 들은 이야기까지 모든 것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미안하다 현우야. 아버지가 너무 의심이 많았어. 그런데 그 아이 정말 마음이 착한 아이더라. 사람은 눈으로만 보는 게 아니더라. 마음으로 봐야 하는 거였어. 제 진심 어린 후회에 현우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수빈다운 일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의 것을 기꺼이 내어주는 수빈의 성격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아이, 우리 집에 와주면 큰 복이다. 저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그날 밤 아버지와 아들은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으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동안 집안을 덮고 있던 무거운 분위기가 말끔히 사라졌습니다. 현우야, 내일 수빈이한테 연락해라. 이번 주말에 우리 집에 오라고. 아버지가 직접 요리해 볼게. 아버지가 요리를요? 저는 활짝 웃었습니다. 그래. 오랜만에 해볼 거야. 며느리 될 아이를 위해서라면 못할 것도 없지. 그로부터 6개월이 흘렀습니다. 현우와 수빈의 결혼식은 가을에 소박하게 치러졌습니다. 저는 그날 누구보다 기뻐했고 수빈을 진짜 딸처럼 아꼈습니다. 결혼 준비 과정에서도 태수는 수빈의 진심을 더욱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수빈은 결혼 후에도 백반집 일을 완전히 그만두지 않았습니다. 주방 아주머니가 혼자 일하기 힘들어하실까봐 일주일에 사흘 정도는 여전히 돕고 있었습니다. 태수는 그런 수빈의 모습을 보며 자신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결혼 후 첫 명절인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며칠 전부터 들뜬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수빈이 직접 차린 명절상을 받는 것이 처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추석 당일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새로 산 한복까지 꺼내 입고는 거울 앞에서 연신 매만졌습니다. 오늘은 정말 특별한 날이야. 거실에서는 이미 수빈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음식을 준비한 듯 정성이 가득 담긴 명절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전, 나물, 탕국, 갈비찜까지 백반집에서 배운 솜씨를 마음껏 발휘한 음식이었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정성스럽게. 정말 고맙다. 제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감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데 제 시선이 거실벽에 걸린 액자로 향했습니다. 그 안에는 수빈이 빨아준 작은 수건이 정성스럽게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아직도 그 수건을 액자에 넣어서 걸어두셨네요. 현우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연하지. 이게 우리 가족이 된 기념품인데. 저는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나중에 손자가 생기면 이 이야기를 해줄 거야. 할아버지가 얼마나 바보였는지, 그리고 할머니가 얼마나 착한 사람인지 말이야. 수빈은 그 말을 듣고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버지, 제가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아서 너무 좋아요. 당연하지. 너는 이제 우리 가족이야. 외롭게 살았던 날들은 다 잊어버려.
저는 수빈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 아버지의 의심이 어떻게 진정한 가족의 사랑으로 변해가는지 그 따뜻한 여정을 함께했습니다. 김태수 씨는 오랜 시간 품어왔던 사람에 대한 불신을 버리고 며느리 수빈 씨의 진심을 알아가는 과정을 통해 스스로를 변화시켰습니다. 처음에는 아들의 재산을 노린다고 오해했지만 택시기사로 변장해 며칠 동안 지켜본 수빈 씨의 성실하고 착한 모습을 보며 태수 씨의 마음은 조금씩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주방 아주머니로부터 들은 그녀의 숨겨진 선행들, 그리고 지갑을 잃어버린 자신을 위해 밥값을 대신 내준 따뜻한 마음을 통해 태수 씨는 비로소 자신의 오해를 깨달았습니다. 이 사연의 가장 큰 감동은 바로 진심은 반드시 통한다는 것입니다. 수빈 씨는 겉으로 드러나는 조건이 아닌 진정한 마음으로 현우 씨를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심은 완고했던 시아버지의 굳게 닫힌 마음까지 열게 만들었습니다. 낡은 수건 한 장이 의심과 불신을 뛰어넘어 서로를 향한 믿음과 사랑의 상징이 된 것입니다. 김태수 씨는 며느리의 순수한 마음을 받아들이고 그녀를 진짜 가족으로 품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딸처럼 아끼며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용기와 희망을 전해줍니다. 보이는 것만을 믿지 않고 마음의 눈으로 진심을 들여다보는 것. 그것이 바로 행복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첫걸음이라는 것을 말이죠.